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대화방에 오신 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방송 시작합니다. 예. 들리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들리시는 분? 예. 아이고. 예, 모바일 잘 들리시는 걸로. 예. 자, 그러면 녹화 시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의 사이다.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는 것 같아요. 7월에는 여러가지 일들로 좀 바빠가지고 잘 뵙지 못했었는데 7월 28일 김광진의 사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저 오늘 사실은 좀 빡센 하루를 살았습니다. 기블리 5882님이 별풍선 1개를 주셔서 팬클럽이 돼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빡센 하루는 복숭아 판매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홍보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의 월등에서 나는 복숭아 이 판매를 준비해 왔었고, 근데 사실 지금이 국회가 휴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의원들도 별로 많지 않고 보좌진들도 휴가 가신 분들이 많고 해서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져온 거 500박스 그리고 저희가 제 SNS를 통해서 미리 사전 주문 받고 현장에서 택배 주문 받았다는 거 해서 500박스 해서 1000박스, 톤수로는 4.5톤 전부 다 완판했습니다.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반 정도에 완판해서 2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다 팔아서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호응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숭아 주문이 배송이 언제 되냐 이런 질문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출발하는 것들이 사전 주문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내일이나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받으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고요. 또 추가 주문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배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물이어서 살아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숭아가 다른 것과 달리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말에 끼는 경우에는 뭐 금요일이나 이렇게 배송하면 주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차라리 월요일날 따서 월요일날 발송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맛있고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순천농협의 조합장님도 오셨는데 뭐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또 필요하신 경우에 재주문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나라 주자님께서도 팬클럽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앞으로 자주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팔면서도 많은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500박스라고 하는 물량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택배 주문 같은 경우야 판매되지 않아도 제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순천에서 이 생물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국회로 판매되지 않으면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다 사줘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사실은 이게 의원들 간의 품앗이인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지역에 사게 되면 의원들이 뭐 5개, 10개 이렇게 주문을 해주기 때문에 금방 판매가 되긴 합니다만, 오늘은 의원들이 많이들 안 계시고 제가 좀 인기 없는 의원이어서 그런지 많이들 못 오셨어요.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오늘 오셨던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행사치고는 이례적으로 일반 소비자분들이 많아서 1개씩 2개씩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훨씬 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셨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뭐 장병환 의원님도 26박스나 구입해 주셨고, 최재천 의원님도 꽤 많은 숫자,
사주셨고요. 오셨던 분들이 김태년 의원이 순천고등학교 제 고등학교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김태년 의원도 오셔서 많이 좀 구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홍근 의원이라고, 이분들 순천에 있는 효천고등학교 2회 졸업생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좀 사주셨고, 이하경 의원님, 순천 YNP 사무총장님. 그래서 순천을 연고로 두신 분들이 사실 국회에 좀 많아요. 오늘은 방송 시작하고 좀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이 해봐야 PC랑 모바일 다 해서 15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추천 억수로 받는 방송 1위 등극했네요. 이 시간에는 별로 방송이 이슈 있는 방송들이 잘 안 하나 보죠. 예, 최재천 의원이 저를 좀 많이 이뻐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최재천 의원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재천 의원이 정책위원회 의장이 되셨는데, 의장 되시면서 제가 부의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의장으로서 최재천 의원님 잘 모시고, 제가 홍보 관련한 우리가 당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는 사람이 잘 없다라고 해서 홍보 쪽을 전담하는 부의장으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당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숭아 구입해 주신 분들, 이 사이다 팀에서 많이 사주셨어요. 페이스북이나 SNS, 트위터로도 많이 사셨습니다만은, 이 사이다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이다방 에서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드셔보시고 재주문에 대해서도 언제든 환영하니까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숭아 뭉베비님이 복숭아 언제 팔았냐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뭐 주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필요하시면 02784-1422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헌 의원님이 하신 회의가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브라더님이 질문 주셨는데, 예, 오늘 전병헌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많이 구입해 주셨습니다. 예. 소통의 달인님, 예, 목 빠지시게 기다리고 계신데 아직 배송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마 그 목이 빠지기 전에는 도착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요, 02784-1422번입니다. 02784-1422 02784-1422 예, 이 번호니까요. 혹시 주문하시려면, 종류는 이 좀 딱딱한 복숭아도 있고 물렁물렁한 복숭아도 있어서 원하시는 걸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 하다 이제 국회의원이 장사까지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뭐 수익금을 남겨먹는 것은 아니고요. 이 농민회에서, 농협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고, 배송이나 계산에 대한 계좌도 전부 다 그분들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뭐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예, 복숭아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제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예. 예, 목이 빠져불면 도착해도 못 먹는데 목 빠지기 전에 도착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한 박스에 10개가 있고 12개, 14개, 뭐 15개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똑같은 4.5kg 한 박스입니다. 근데 동일한 킬로그램인데 크기에 따라서 좀 큰 것은 개수가 조금 들어가고 작은 것은 개수가 좀 많이, 뭐 15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국회의원이 이걸 왜 하냐고요? 이게 저희 지역민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정책 위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걸 특별히 문제 삼으실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얄낀대현님이 의견 제출하고 싶으시면 근거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됐고, 사실 어제부터 이슈는 국정원 그리고 정보위원회 이 사건인데, 어제 JTBC 뉴스룸의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용어에 있어서
교회 같다, 국제정보위원회가 교회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저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게 제가 특정하게 어떤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는 아니고 비유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JTBC 9시 뉴스룸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 이 잘못된 종교를 지칭하는, 사이비 종교를 지칭하는 것의 뜻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왜곡과 항의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나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으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보위원회가 벌어지는 이 상황,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나 아무런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믿어달라, 국정원을 믿어달라, 그리고 안보를 생각해서 넘어가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시키고 근거를 제시하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송하는 동안 파프리카 청춘님과 소통의 달인님, 그리고 박파머님이 팬클럽 가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정보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당론이 국정원 해체냐고 하셨는데요. 아직 그런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고, 다만 이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일들이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보자, 그리고 국회가 이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잠시만요. 더운 날씨님이 이분 어디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이고요. 현재 비례대표로 일하고 있고, 지금은 순천 곡성 지역의 20대 국회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그럴 생각은 없고요. 제가 어쨌든 비례대표로 활동을, 당의 몫을 먹고 말씀하세요. 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생활 4년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진행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171분께서 추천을 눌러주셨는데, 99년생님께서 의원님 진짜가 나타났다 공개방송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희가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은 매주 수요일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8시, 오후 8시에 안가라고 하는, 홍대 인근에 있는 안가라고 하는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녹음본이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편집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생방송의 상황을 그대로 다 들으실 수가 있고, 그게 공개되어 있어서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저희가 방송이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나는데 10시 반, 11시 이 정도에 끝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에 남아 계신 분들과는 또 맥주 한잔 이렇게 같이 의원들이 하고 자리를 뜨니까 진성준 의원님이나 아니면 저나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이 작가 와 또 이야기 나누시고, 혹은 그주 저희가 또 초대 손님이 있으니까 초대 손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10시 정도에 오셔서 저희들과 맥주 한잔 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송 중에 옹골찬님이
팬클럽 하나 이렇게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진선미 의원님이 나오지 못하시고요. 최민희 의원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께서 미방위, 에서 방송통신과 관련한, 언론 환경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실 거여서, 혹시 그쪽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팟짱 게시판 진짜가 나타났다 후기 게시판에 최민희 의원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님 최민희님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국회에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예, 국회 다른 방에서 근무하시거나 의원실에 있거나 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예. 대변인 회의도 많이, 요즘 그래도 후기 보면 대변인 회의도 이제 인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대변인 분들이 좀 경직된 면도 있고 해서 염려가 있었는데, 첫 방송 지나고부터 사실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대변인 회의만 즐겨찾기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쨌든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그 사랑을 먹고 저희들이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썬0416님이 링크 주소 올려주시는데, 링크 주소 들어가셔서 김광진에 대한 왜 김광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요즘 저와 관련한 댓글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약길 대연님 혹시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랑 좀 대화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얄낀데님은 플래시 시청자라고 해서 매니저 임명이 되지 않네요. 제가 매니저 임명해서 좀 그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예. 플래시 시청자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모바일 시청자는 이해가 되는데, 예. 국회의원이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개인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는 시간은 괜찮고,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도는 걸까요? 바이퍼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고 더 좋은 방송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방송을 찾아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지요. 예. 차가운 여우빈 최민희 의원이 어제 열심히 질의하시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오신 분이 너무 성의 없이 답해서 보기 그랬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정부 부처가 정말 성의 있게 국회에 답변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깝습니다. 예. 웹페이지로 보는 시청자시군요. 예. 새민년도 새정년도 아니고요.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약칭으로 사용한다면 새정치연합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죠. 아침부터 회의도 있었고, 뭐 오늘 복숭아 판매전도 있었고, 또 여러가지 회의들도 같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바쁜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당명이 좀 길긴 해요. 저희도 하다 보면 좀 영어가 헷갈리기도 하고 한데, 홍보위원장님이 뭐 여러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으니까 그 전문가를 모셔왔기 때문에 조금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세 계획은
뭐 때가 되면 가져야겠죠. 예. 국민 경선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쉽다. 인터넷 당원 가입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별건입니다. 인터넷 당원 가입을 하는 것과 국민 경선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후에 국민 경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것이어서, 그건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것이 꼭 좋은 것인지, 어떤 방식만이 정답인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상황에 맞는 경선의 방식이나 당의 내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당명에서 생치가 빠질지 안 바뀔지는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예. 국정원의 뻔히 보이는 플레이에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 묻혀가는 것이 아쉽다. 전진하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이 가장 큰 염려이고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 상황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벌여왔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모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본인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국정원으로서의 모습, 국가정보원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수사나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을 찾아가서 뭐 압수수색을 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조사를 하러 간다고 할지라도 A라는 방에서 지금도 어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B라는 방의 문만 열어주면 그 방의 문을 보고 아무런 일이 없구나라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조금 더 스스로의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모바일 경선이라고 하는 게 여러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뭐 ARS를 통해서 하는 것, 혹은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하는 것, 뭐 여러가지 방식의 모바일 경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확보된 당원만을 가지고 하는 모바일 경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부터 당원을 모집해 오세요, 그 경선에 임할 사람을 수집해 오세요 라고 하는 그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출소한 영웅님, 의원님, 노무사라는 직업은 자부심을 가질만 한가요? 어떤 직업에 자부심을 갖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지 남들이 인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방에도 국회에 들어올 때 제가 국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같이 함께 했던 직원 중에 한 분이 노무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방은 300명의 의원실 중에 유일하게 직원들의 인사복지와 관련한 규정집을 그 노무사 출신이었던 직원이 만들었고, 그래서 뭐 출산휴가나 생리휴가나 뭐 연차나 월차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만들어서 일종의 노동권의 보장 이런 것들 하도록 만들었었고, 지금 그 비서관은 지난번 그 육사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의 구의원으로 당선돼 가지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오중석 구의원이니까 혹시 그 지역에 동대문에 사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중석 의원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 주시고 합니다만은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국정원이 모든 얘기들을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것도 좀 믿기 어렵고 B라는 것도 신뢰할 수 없고 뭐 이제 이렇게 계속 돼서, 예를 들면 전화를 통해서 실시간 감청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에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건 결국은 이제 통화 기록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통화를 듣지는 못하고 문자나 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어제
실시간 감청은 되지 않지만 통화의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돼서 그걸 듣고 녹취록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참 국정원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문재인이 잘못하면 대항할 수 있음 아니면 내년 공천을 왜 참을 거임 이렇게 우얄낀대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표의 성함이 문어이제자가 아니고요. 아이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못하면 대항의 문제는 아니죠. 문재인 대표가 저의 뭐 적군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항하고 해야 되는 그 용어는 제대로 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의견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거나 할 때는 분명히 의견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당선이 되고 첫 행보 중에 하나가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참배라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 표명을 했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저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 의사를 표명하고 또 지금 같은 시기가 문재인 대표가 무슨 총재적 권한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공천권이 있습니다. 의원이 무슨 발언을 참고 당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입닥치고 있어야 공천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 나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찬반 여론들도 있고 또 다양한 입장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안이 다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아무런 분쟁이 없다면, 논쟁이 없다면 그것은 정당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나 혹은 기존의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 혁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안을 제시했는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혁신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회가 나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일단 초기에는 당내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혁신위원회가 제안해야 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저는 의원 정수의 확대 문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우얄낀다님이 어느 당의 정당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새로운 시각과 생각들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우얄낀다님도 앞으로 자주 좀 들어와 주세요. 자주 들어오시고 방송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질문도 주시고 또 저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가지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정책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다 내용을 아실 분들, 듣지 않아도 되는 분들만 항상 참여해요. 이미 같은 편들만 다 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들어달라고 말하는 제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들어야 하는 사람의 귀가 중요한 게 정치인데 그런 토론회를 하거나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듣지 않아도 이미 다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그 행사장에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이런 아프리카TV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에 잘 관심 없는 분들도 아프리카TV를 많이 보시고 뭐 먹방 방송 보다가 잘못 눌러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뭐가 뜨니까 이게 뭐지 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고 다른 시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의견 주시고 새롭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차 혁신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아시는 것처럼 복숭아 판매나 뭐 이런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다 오늘 혁신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숭아 먹방을 사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복숭아가 완판되는 바람에 저희 의원실에서 구입한 복숭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숭아가 없어서 제가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예.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기본적으로는 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독일식 명부제의 선거제도만을 다 100%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사실은 국민성에 대한 문제 혹은 국민 체계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갈등 관계에 대한 문제, 지역 감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 다른데 선거제도만 동일하게 다 가지고 온다면 그것으로 정치 혁신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제도만 있으면 절대 선이냐, 예를 들면 독일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원래 국정원 얘기를 조금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신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6시에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 녹음이 하나 있어서 오늘 방송은 좀 이렇게 좀 짧지만 한 40분 이렇게 여러분 찾아뵌 걸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 드리는 것처럼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 주셔도 좋겠고요. 또 여기 아프리카TV에도 그 글을 남기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 게시판에 여러가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하여튼 날마다 찾아뵙는 방송이니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혹시 마지막으로 추천 누르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누적 추천해주신 분이 일십백 천만 12,658분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내일 찾아뵙고 해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